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동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외교와 억지력은 제한된 시간 안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에게 잠재적 전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공세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란은 샤헤드 129 드론을 USS 에이브럼 링컨 항모 근처에 날려 미군을 조롱했습니다. 미 해군 F-35C 전투기가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드론의 주요 임무는 이란 인접 지역의 모든 군사력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며, 이 드론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상 기지와 실시간으로 송수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샤헤드 129 드론은 국제 해역에서 정찰, 감시 영상 촬영이라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표준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간주된다고 타스님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드론 공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보트 2척과 드론 한 대가 미국 국적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유조선은 납치 시도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 USS 맥폴이 개입해 유조선을 안전하게 호위했습니다. 중국은 아라비아해에서 이란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해양과학연구선 대양 1호를 띄워 위성 신호로 지원합니다. 전자정보로 위치 추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정거리 1000km의 아부 마흐디 미사일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미군이 숨을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도 차하바르 항구에서 1400km 후방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 관리들은 금요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예정돼 있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제럿 쿠시너와의 회담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번에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는 다자간 틀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갖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이스탄불이 아닌 오만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의 양자 협상 요구는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양자회담이 오로지 핵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탄도미사일과 지역 내 대리 세력 활동과 같은 주제도 포함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핵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양자 협상 형식을 요구하는 이란의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채널 12는 이스라엘이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합의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지역적 영향력에 이스라엘이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앞서 이란이 미국과의 회담 형식을 양자회담으로 바꾸고 장소를 이스탄불에서 오만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워싱턴이 테헤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이란 공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외교적 해결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의 지역 동맹국들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라크 내 이란에 충성하는 여러 민병대는 이 지역의 미군에 대한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포괄적인 전쟁에서 테헤란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또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아야톨라 편에 서서 분쟁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란과 미국은 이미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IAEA에 감독하에 두고 민간 핵 에너지 개발에 제한을 두는 대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해제한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 진정한 본질은 핵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세속 엘리트를 강화하고 이란 정권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서방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성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 해제 후 이란은 러시아와의 여러 계약을 해지하고 유럽 기업들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 두 나라만 해도 약 3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2018년에 핵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협정은 이란의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기에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했고 지금은 협정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의 거부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2015년 합의는 당시 이란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중해에서 아프가니스탄 동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국가였던 이란은 자국 산업을 기반으로 국내 기반을 다지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파기하고 이란을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발톱을 자르고 송곳니를 뽑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